오늘은 주식이 처음이라 두렵다. 주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못하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기업 분석을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증시를 견인하는 반도체 및 IT 업종의 주가가 많이 상승해 버려서 이미 올라가 버린 주식을 잡기 두려우셔서 고민하시거나 주식 자체를 하시는 게 두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작년 2019년 하반기부터 매수 포지션을 딱 한 번에 선정을 해서 비중을 10%씩 10종목을 드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올라버린 주가를 잡기 두려운 심리를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집으로 3차례, 4차례 이렇게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던 패턴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상승 추세 종목에 비중을 싣고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리는 관점으로 대부분 안내를 드리고 있었는데, 올라가고 있는 주식을 선뜻 매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고, 그리고 이는 비중을 실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나와도 미비한 수익률 때문에 큰 메리트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그러한 어떤 악순환의 고리로서 이러한 현상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시황 분석을 토대로 마켓 타이밍을 잘 선정해서 종목당 단 1차 매수로 완료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현재 7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거나 기록하고 있는 2019년 9월 2일에 추천드렸죠. ICD를 비롯해서 반도체 장비주들 공략할 때, 주도주 편성을 할 때 테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상승 추세에서 분할 매집으로 추이를 쭉 지켜보면서 비중을 이렇게 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투자 방침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안내를 해드리고 교육을 시켜드려도 일상생활이 바쁘시거나 고민이 돼서 또 실행을 못 하신다면 제도를 저희가 바꾸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실히 심플하게 변경이 되었고, 어느 정도 리스크가 따르겠지만 상당히 적절한 포인트에 이번에 매수가 되었기 때문에 수익률도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9년 하반기 2차 매집이 들어가는 시점 12월 초중순쯤에 마켓 타이밍을 이번에 놓치신다면 점점점 반도체 업황의 주도주들을 잡기가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반도체 IT 업황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바닥권에서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견고하게 쌓여가는 기업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분산해서 그래도 업종별 주도주로 기업 분산 투자는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현재 원포인트 매수를 진행하시던 적립식 매집을 진행하시던 간에 이렇게 미래 실적들이 좋게 개선되는 이런 기업들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와 장기 투자로 끌고 갈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은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시작하셔도 늦지 않았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설명드릴 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한번 기업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든 간에 일회성 이슈로 인해서 적자로 전환되어 주가가 하락했다면 다시 주가가 회복할지에 대한 여부는 기존의 실적만큼 바로 복귀해주는가에 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전보다 더 많은 흑자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간다면 주가 회복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계적인 실물 경제 침체에 대한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의 치과계의 경기 부진과 업체 간의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적극적인 영업 활성화 추진과 해외 시장 공략 강화에 힘입어서 2018년 글로벌 매출액 4,601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33.5% 신장하였습니다. 2019년은 세무 이슈로 순이익 적자를 기록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오스템은 본사와 27개의 해외 법인을 통해서 고성장을 지속하여 대한민국에서 독보적인 1위, 아시아 태평양 1위, 세계 5위의 임플란트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였으며 글로벌 빅5 기업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는 성장 시장인 아시아 시장과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치과용 유니트 체어에 이어 파노라마 등의 영상 장비와 골대 체제, 치아 미백제 등의 각종 치과 재료를 출시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임플란트 제품 간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가격이 제품 선택의 중요한 결정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환경의 변화는 글로벌 임플란트 시장에서 분명히 한국 업체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신흥국 시장에서 밸류 브랜드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인지도 높은 프리미엄 브랜드인 스트라우만, 노벨 바이오케어보다는 약 50% 저렴하게 로컬 업체들의 저가 임플란트보다는 가격대를 약간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 시술이 가장 발달한 국가의 제품이라는 브랜드 이미지, 로컬 업체 대비 압도적인 임상 데이터, 15년 이상의 축적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를 보유로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높은 가격의 임플란트를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상위 업체들은 신흥국 시장에서 한국 업체들처럼 가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밸류 브랜드 전략을 기반으로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인도, 대만 등 아시아 신흥국에서 시장 점유율을 1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성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던 작년 3분기의 적자는 일회성 이슈로 바라보고 있고, 이런 가운데에도 실적 컨센서스는 오히려 조금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실적에 대한 예측 가시성이 조금 높아지면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3분기 매출액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견조한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갔으면서 해외에서는 중국에서 338억 원, 작년 대비 50.6% 성장을 하였고요. 북미는 212억 원, 17.4% 성장했습니다. 유럽에서는 105억 원, 34.7% 성장했고, 이렇듯 고른 성장을 보이면서 역대 최고 분기 매출액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대손 및 재고 충당금 등 일회성 요인이 40억 원 정도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상승 효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순손실이 바로 360억 원 정도 기록을 하였는데, 이는 정기 세무조사 후에 부과된 추징금이 415억 원이 나왔기 때문에 잡손실 및 법인세 비용으로 나누어 반영하였기 때문에 손실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대손 상각비, 반품 충당금 등의 일회성 비용에 대한 예측 가시성이 상당히 떨어졌었는데, 향후 회계상의 비용들을 특정 분기가 아닌 매 분기에 안분하면서 영업이익률의 변동성을 최대한 줄여나갈 계획이므로 실적에 대한 예측 가시성이 높아지면서 신뢰 회복에 대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것이 증권가 평가입니다. 한편 올해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5,660억 원에서 70억 원 사이, 작년 대비 23% 정도 성장하는 그런 예측치이고, 영업이익은 410억 원에서 430억 원 수준의 작년 대비 38% 정도의 성장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손 상각비 정도는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가적으로 설명이 드리자면, 매출 후에 대금을 받지 못하면 관련된 세금을 내기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이때 세법상 절세 방법 중에 하나가 대손 상각비 계정으로 대손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즉, 부실 채권에 대해서 회수를 진행하였으나 회수할 재산이 없거나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인 파산 면책 신청 등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경우 회계상 손실 처리를 하여서 외상 매출 채권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올해부터 실적 성장의 안정성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작년 일회성 비용 등에 대한 반영으로 올해에는 실적 성장의 안정성이 그래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죠. 또한 고정비 투자로 인해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효과가 내수 및 해외 법인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무엇보다 향후 중국, 미국 등의 해외 시장에서의 견조한 성장 등이 동사의 세계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동사는 지속적인 치과 관련 신제품을 출시할 것으로 시장 지배력 확대뿐만 아니라 종합치과 의료기기 업체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치과 관련된 임플란트 시장을 한번 살펴보자면, 글로벌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급격한 산업 구조 조정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위 업체들은 M&A를 통해서 중장기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프리미엄 세그먼트 외형 성장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타깃 고객층을 확보, 신시장 진출, 제품 라인업 확대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5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은 2050년에는 26.8%, 26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죠.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구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 서유럽, 한국, 브라질 등을 제외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선택하는 비율은 아직 15에서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0년 임플란트 시술 선택 비율은 25에서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 잠재력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한 글로벌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은 2017년 42억 달러에서 2023년 70억 달러의 규모로 연평균 8% 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전망입니다. 주요 성장 요인은 인구 고령화, 신흥국 소득 상승, 임플란트 시술 가능 치과 의사 수의 증가, 디지털 덴티스트리 도입으로 인한 시술 효율성 향상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올해 실적 안정성이 강화될 전망에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 수준은 PBR 4에서 5배 수준, PER은 17배 수준에 4에서 5년 이래 가장 낮은 밸류 평가를 받는 주가 수준이고,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조금 들어왔었지만 이번 주 말미부터 재차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강하게 기록되어서 추가 상승의 랠리가 강한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주식 투자를 두려워하고 고민했던 분들과는 달리 이벤트 기간에 맞춰서 오신 회원님들의 포트폴리오 중 이미 절반이 20%가 넘는 안정적인 수익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초에는 화장품 섹터, 클리오 등의 주가 공략은 단기에 40% 이상의 수익률을 돌파할 만큼 모멘텀이 있는 섹터의 주가 상승은 단기에도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정말 지금 현재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죠. 즉 아직 저평가를 받고 있는 주가는 단기에 그만큼 상승해버릴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에 아직까지도 강한 상승을 보이지 않은 주식은 점점 찾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이 좋은 주식들은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항상 존재해 있고, 매 시즌 저평가 성장주들의 기업의 매수 포인트는 꾸준히 월간 발생해서 시장 흐름이 좋다면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시장이 강세장일 때 나중에 정말로 고점 버블일 때 찾아오셔서 그때 강력하게 좀 무리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걱정인 것이지, 지금 그 과정 속에서 나아가는 흐름에서는 몸을 맡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반드시 명심해 주시고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